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의 현존 수업 지난 금요일에 나눈 거 당시 녹화를 못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별도로 녹화해서 올려드립니다. 오늘 나눌 범위는 네 번째 보이스룸이니까 95쪽에서 126쪽이네요. 한번 이야기 같이 나눠볼게요. 그때 되게 활발하게 채팅창에 나눠주셨는데 그 현장감을 실지 못했지만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심으로 한번 잘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나왔던 내용들은 중독과 병을 너머에 이어서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90쪽에 있는 중독과 병을 넘어 부분을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자신이 통과해야 했던 감정체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겪고 있는 어떤 공경,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 드라마를 겪고 있거나 실제 의학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챕터가 중독과 병을 넘어 부분입니다. 이 95쪽에서 당신이 처한 공경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죠. 95쪽에 중간 부분에 있어요. 지금 당신이 처한 공경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제가 라이브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곤경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반복되어 왔던 내가 좀 이겨내보고 싶었던 공경은 무엇인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이클은 그거 책임져야 할 사람 당신 자신이에요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뭔가 억울함을 알아주는 것처럼 바로 95쪽 아래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만약 오랫동안 중독 상태에 있었다면 현존 수업을 하는 동안 통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신을 향한 연민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다. 어쨌든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 오래 살았다는 것은 힘들었다라는 또 반증이기도 하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연민,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이어져 나오는 96쪽에서 100쪽에는 현존 수업에 대한 마이클의 생각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6쪽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96쪽에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마이클의 어떤 영어 단어의 말장난,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96쪽 중간에 있는 recovery라고 해서 회복이라는 것과 반대로 발견이라고 해서 discovery라는 표현이 나오죠.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아진다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recover, 다시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누적된 감정, 우리가 통과해야 되고 통합해야 되는 감정을 그냥 모르는 채 계속 덮어가리는 행위가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아니라 현존을 하려면 그 커버되어 있는 것을 오프해버리는 디스커버리 해야 되는 그게 발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리커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디스커버 할 때 현존할 수 있다라고 마이클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것들은 결국 나아갈 때 밖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97쪽에 보면은 자기 내면으로 돌아와서 성취되는 것이 발견이다. 그래서 내면으로 바라보고 그 여정 속에 있어서 디스커버 해가는 과정이 현존 수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던 인상 깊었던 구절인데요. 이 표현 듣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셨나요? 97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모든 신념 체계에 도전하라. 우리는 결국 신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 그 삶의 장면들을 구성하는데요. 마이클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신념 체계에 도전하라. 그것을 뒤흔들어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기회로 가져가 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회복과 발견에 대해서 얘기한 마이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 선택이 99쪽에 있는데요. 중간 부분입니다. 99쪽 중간에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자신의 경험에 책임을 지면서 자각의식의 경로에 따라 내면으로 여행하느냐, 아니면 자각의식의 경로를 따라 외부 세계를 다니면서 부질없는 짓을 이어가느냐 하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의존, 약물에 대한 의존으로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보상하려는 짓 말이다. 결국은 묻고 있죠. 우리의 통합되지 않은 감정에 있어서 한번 책임지고 마주 볼 것인가, 아니면 의존할 것인가, 의존함으로써 recover, 다시 덮어버릴 것인가, 책임을 짐으로써 discover 해서 발견해 볼 것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이클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결국 우리가 마주봐야 하는 것은 100쪽에 있습니다. 저 이 표현이 좀 위로가 됐어요. 100쪽에 아래에 있는 부분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자가치료로 보낸 세월에 대해 죄책감과 수치심과 후회를 느끼지만 실은 그것이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것임을 깨닫는다. 중독 행위와 질병은 결코 당신의 참모습이 아니다. 참모습의 반영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경험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든 그 지점들이 내가 원래 그래, 나란 사람이 그렇지, 그게 아니라, 그건 진정한 우리의 참모습이 아니라 그건 그저 겪고 있는 경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죠. 101쪽인데요. 우리 그때 밴드에서 이 글 참 좋았다고 말 많았어요. 100쪽에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과거는 당신을 현 순간의 자각으로 이끌어준 디딤돌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결국 우리의 모든 과거가 우리를 바로 지금 이 순간, 현 순간을 자각하는 곳으로 이끌어준 디딤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마이클이 얘기하는 현존? 현순간의 자각은 어떻게 하는 건데,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101쪽의 소제목이 이렇게 와닿아요. 결과보다 인과. 결과보다 인과,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이 제목이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걸 다 읽고 난 후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1쪽에 세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들하고 너무 달라요. 적혀 있는 개념은 풍요, 건강, 기쁨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들은 풍요, 건강, 기쁨 하면 어떤 연상이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있어야 벌어지는 것이 풍요, 건강, 기쁨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이클은 이렇게 얘기해요. 풍요란 나에게로 들어오고 나에게서 나가는 모든 것에, 모든 경험에 감사할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가는 모든 경험에 감사할 때 있는 것이 풍요다. 그러면서 101쪽의 풍요는 경험의 통합과 진화에 필요한 바로 그것이 언제나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깨달음에서 일어난다. 그러면서 건강은 책임성을 통해 일궈진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음으로써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책임성을 갖추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 건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기쁨은 모든 것을 그저 펼쳐지는 그대로 평가하지 않고 경험하도록 자신을 허락할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고 그냥 경험할 때 기쁨이 일어난다라고, 어떠한 조건도 없이 존재할 때 그저 있는 것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공감하시나요? 그러면서 이제 102쪽에 현존 수업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들이 나와요. 사실 이거 오늘 읽어드리고 싶었거든요. 102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존 수업이란 뭘까? 현존 수업이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질 때 이렇게 나와요. 102쪽. 현존 수업은
당신의 의식을 활짝 열어 감정 통합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것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존 수업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깨달음에 경험적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현존 수업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의 경험은 언제나 의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 모든 일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의 경험은 언제나 의미 있다라고 마이크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공감되시나요? 103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결국 우리가 머리로 나 이거 필요해. 이러고 싶어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103쪽의 아래쪽이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거의 언제나 예측하지 못했고 의도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당신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측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걸 만나야 하는데 결국 현존 수업하면서 무엇을 통합해야 하는데 라는 화두가 일 때쯤 104쪽에서 마이클은 이야기합니다. 이 가슴의 작업은 기분이 좋아지게 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작업은 더 잘 느끼게 되기 위한 작업으로서 오히려 지금까지 오랫동안 느끼지 않고 억압해왔던 감정들을 느껴야만 한다. 억압해왔던 감정들이라고 얘기해요. 억압해왔던 감정들이 어떤 뜻일까라고 생각할 때쯤에 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현존 수업은 욕망의 먹이를 줌으로써 그것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 근본 원인을 통합함으로써 끝이 없어 보이는 내면의 허기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내면의 허기. 여러분들 이 내면의 허기라고 했을 때 어떤 장면, 어떤 감정들이 떠오르셨어요. 내면의 허기를 채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찾는데 마이클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허기는 그저 그 감정을 온전히 느낌으로써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106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결국은 결과가 아닌 인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106쪽의 중간에 인과에 관심 있는 이유가 굵은 글씨로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현존 수업은 원인에 영향을 미치면 그 결과는 절로 나타나며 그로 인한 변화는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알고 원인을 찾아 나선다. 이것이 현존 수업이 결과보다 인과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결국 우리가 지금 당장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107쪽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위에서 셋째 줄이에요. 통합되지 못하고 누적되어 있는 감정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내면 허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동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가슴속 저 깊은 곳에는 108쪽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조용한 절망 속에 살고 있다고요. 좀 슬펐던 것 같아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조용한 절망이라니. 그런 우리에게 마이클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나와요. 108쪽 중간에 통합되지 못한 당신의 감정체에 관한 불편한 진실 하나는 그것을 피해갈 길은 없다는 사실이다. 통합되지 못한 감정체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그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지나가는 길뿐이다. 여기까지 읽어드리면서 그래도 녹화본 듣고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여쭙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해가고 있는데 이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여러분의 감정을 만나고 계셔요?
저는 밴드에 쓴 것처럼 뭔가 쫓기는 막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서두르는 어떤 에너지 혹은 수치스러운 이런 감정들과 마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책을 읽으시면서 무언가 만나고 계시죠? 마이클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뭔가 회복하려고 리커버리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바로 디스커버리 하라. 거기서 발견하는 그것을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지나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마치도록. 중간에 멈추고 싶고 하기 싫어지고 외면하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그러지 말고 다시 커버 덮지 말고 발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마주보자. 같이 그 길을 지나가 보자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되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내가 덮어놨다라는 것은 별로 유쾌하지 않고 마주보고 싶지 않다라는 건데 그걸 마주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우리의 정신체는 위장을 한다고 합니다. 114쪽에 보면 익숙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장면에 계속 중독되어 있고 근데 그 익숙한 너머의 어떤 원인인 것들을 터치해야만 사실은 행위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은 혼자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나누고 있어서 빨리 끝나게 되겠네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을 읽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115쪽의 중간에 있어요. 읽어볼게요. 당신은 변화를 구한다. 변화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 기회를 끌어안는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면 정신체는 당신에게 이 낯선 느낌이 잘못된 것이라고 속삭인다. 당신은 각인된 감정이 의식 표면으로 떠오른 것일 뿐인 이 낯선 느낌을 머리로 해석한다. 그것이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속삭이는 직감 내지는 붉은 신호등이라고 말이다. 당신은 이 이야기에 귀를 빼앗겨 자기 경험을 변화시키기를 거부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것으로 되돌아가 버린다. 성취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이전보다 더 좌절하여 혼란에 빠진다. 이제 정신체는 더 강해지고 당신은 풀이 죽어 있다. 우리의 정신체, 그러니까 경험을 통제하고 싶고 계속 어떻게 변화를 급진적으로 주고 싶은 정신체에게 우리를 맡기게 될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마이클은 계속 얘기해요. 그저 가만히 자기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 그리고 자신이 외면했던 그 감정과 진득이 한번 만나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측면이 아닌 가슴에다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한번 되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라이브 때 녹화 못했던 거 따로 찍어서 못 들으셨던 분들 나눠드리려고 이렇게 찍고 있어요. 단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존 수업의 3요소 중에 호흡 연습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 찍어서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이게 의식적으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사이에 빈틈없이, 그러니까 멈춤 없이 호흡을 하루에 2번, 한 번 할 때 15분, 그러니까 하루에 15분 15분 의식적 연결 호흡을 하는 거고요. 의도문이 또 있습니다. 좀 있으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부 여행 준비 시작하는데요. 좀 이따가 곧 우리 의도문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또 같이 호흡 잘 하면서 이 현존 수업 우리 크리스마스 때까지 잘 읽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녹화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에 라이브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